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가 딸을 앞세워 앞으로 시집갈 집안과 처음 만나던 날, 거기서 벌어진 일로 인해 결국 딸의 혼인을 깨버린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글로 접했을 때부터 꽤나 충격적이었고,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리 놀랍지 않은 세상이라는 점에 씁쓸함도 느꼈죠. 이제부터 한 걸음씩 차근차근 그 현장을 곰곰이 떠올리듯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경석이라는 분으로 그분의 딸인 지영 씨가 머지않아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렘도 크고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교차하잖아요. 김경석님 역시 설렘과 긴장을 안고 이날을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말들과 행동이 쏟아져 나왔고 그 끝이 참으로 안 좋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평소 한 가지 얘기를 짧고 간결하게 나누기보다는 듣는 분들이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세히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생각이나 감정도 조금씩 들어갈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김경석님과 지영 씨, 그리고 그 양쪽 집안에서 나온 말들을 중심으로 풀어내보겠습니다. 우선 김경석님은 딸 지영 씨가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반가운 마음이 컸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살림을 꾸리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내가 뭘 도와줘야 하지 하고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자 쪽이 다 마련하는 게 기본이라는 말도 있었고 요즘은 반반으로 하는 흐름도 있다지만 사실 각각의 집안 사정과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김경석 님도 그런 걸 딱 정해 놓기보다는 우리 딸이 정말 좋다면 형편껏 얼마나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드디어 양가가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첫 만남지라고 하죠. 보통은 신랑 될 사람과 신부 될 사람, 그리고 그 부모 정도만 모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끔 양쪽 형제나 친지도 올 수 있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김경석 님도 우리 식구는 나와 아내, 그리고 딸 지영, 그리고 딸의 언니 이렇게 넷이 참석했고 상대 쪽은 사위 될 사람의 부모와 혹시 형제가 있으면 그 정도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자 사위 쪽에서는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사위의 누나와 누나의 배우자, 그리고 거기다 7살쯤 된 조카까지 우르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확 늘어났죠. 김경석님과 가족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아이까지 굳이 데려와야 하나? 어린아이에게도 피곤하고 우리 쪽도 어수선할 텐데 하고요. 하지만 좋은 날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불편해하면 더 분위기가 어색해지니까 하고요. 그런데 그 선택이 아쉬울 정도로 그 조카가 식사 자리가 시작되자마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나 배고파 하고 울고 이거 싫다, 저거 싫다 하면서 음식 투정을 벌였다는 겁니다. 엄마인 누나는 아이를 달래기만 할 뿐 제지하지 않았고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오히려 흐뭇한 얼굴로 손자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김경석님 쪽은 너무 난감했지만 그래, 뭐 아이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최대한 참고 넘어가 보려 했답니다. 하지만 이게 첫 만남부터 이런 소동이 벌어지니 그 자리의 공기가 점점 뒤틀린 건 사실이라고 했죠. 잠시 뒤 겨우 음식이 나와서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 보니까 지영이가 젓가락질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식사 예절을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갑자기 꺼냈다는 거예요. 김경석님 쪽에선 너무 놀랐죠.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 집안 어른이 상대 집안의 딸, 곧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젓가락질이 망측하다고 돌직구를 날려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지영 씨는 어릴 적 손가락을 크게 다쳤고 그 때문에 젓가락질이 다소 불편해 늘어놓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평소에 큰 문제는 없었고 지영 씨도 열심히 고치려고 애쓴 부분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첫 만남에서 들추면서 그거 볼 때마다 망측하다고 해버리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딸 입장도 참 억울하죠. 그래서 지영 씨가 제가 어릴 때 손을 다쳐서 하고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들으려 하지 않고 에이, 그 정도는 미리 교정했어야지. 아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민망하잖아. 식으로 답했다고 해요. 거기서 김경성님과 아내분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좋은 말만 하자.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무심코 한 말일 수도 있잖아 하고 참았대요. 문제는 그 뒤로도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험한 말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아들은 연봉이 억대고 잘생겼고 요즘 말로 다재다능한 사내라서 사실 좀 더 좋은 인연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한 게 솔직히 아깝긴 하다는 식의 언급까지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아들은 그 누구와도 결혼해도 충분한데 내 딸이 과연 자격이 되나?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김경성 님이 우리 딸이 못나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따졌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꼭 그렇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수준 차이가 크면 고생길이 될 수도 있다. 난 틀린 말 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하고 되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김경성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예비 시아버지도 다니 요즘은 반반 결혼이 대세라잖아. 서로 반씩 나눠서 준비하면 깔끔하지 않나 하고 말을 꺼내길래 김경성님은 그래, 그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고 하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비 시어머니가 반반 결혼도 내가 볼 땐 아까운 수준이다. 우리 아들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같은 말을 내뱉었다고 해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반반도 아깝다라니 누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까요? 김경성 님이 그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혹은 무슨 속셈으로 이런 말들을 막 꺼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이 우위에 있다는 걸 각인시키려고 한 걸까? 아니면 정말 자랑이 하고 싶었던 걸까? 여튼 그 자리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져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김경성 님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아들은 억대 연봉, 생긴 것도 훤칠, 능력도 좋고 반면 따님은 이런 식으로 급 차이를 들먹였다고. 그러면서 더 좋은 혼처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굳이 그걸 다 뿌리치고 지영 씨를 택했다. 사실 좀 아쉽다고도 했답니다. 그 말에 김경성 님이 이대로 참으면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으로 드디어 정면으로 말을 꺼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도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를 아랫사람처럼 여기고 차이를 운운하시는 걸 보니 굳이 우리 쪽이 이 혼인을 진행할 마음이 안 생기네요 하고 말이죠. 사실 딸 지영 씨도 그때까지는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중간에서 좀 말려주거나 나를 편들어주면 좋겠다고 바랐는데 사위가 될 사람이 어머니에게 눌려서 제대로 반박 한마디 못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영 씨도 내가 앞으로 시집을 가서도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남편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경성 님이 너도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더니 지영 씨가 이대로는 혼인을 진행할 수 없다. 나도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된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니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괜히 기강 잡아보려고 그랬다. 너무 오버했네? 한 번만 봐달라 하고 읍소를 했다고 해요. 애들끼리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들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게 된 거다. 그냥 한 번 넘어가자라는 식이죠. 하지만 이미 너무 큰 말을 해버린 뒤였고 김경성님은 아니요, 저희 못 넘어갑니다. 아까 분부터 상대를 깎아내리고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한 건 대체 무슨 뜻이었습니까? 저도 그 말 무시할 수가 없고 아이도 상처받았어요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경성님 쪽 네 사람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고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사정사정했지만
김경성님은 듣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집 재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딸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처음 만나는 날부터 저렇게 사람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집안하고 사돈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대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김경성님의 딸 지영씨가 사실 서울 도심 쪽에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집도 하나 있고 부모 도움 없이 열심히 돈 모아 마련한 곳이라 해요. 그리고 김경성님도 제법 크게 모아둔 돈과 땅이 있어 필요하다면 혼인 때 조금은 보태주려고 마음먹었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걸 전혀 모르고 우리 아들만 잘났다. 너희 딸은 못났다 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으니 이제 와서 내가 몰랐다. 실수였다 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혼인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김경성님은 솔직히 딸이 그 사위 될 사람과 마음이 많이 맞았고 또 둘이 잘 지내는 모습이 예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집안 전체가 똘똘 뭉쳐서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만 한다면 결혼 생활이 앞으로 평탄할 리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둘이 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집안과 집안이 어울리는 일이기도 하니까 거기서부터 삐걱거리면 결혼 후에도 문제가 계속 생길 거다.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서 끊는 게 낫다는 거죠. 나중에 딸 지영씨도 첫눈에 남자친구, 예비 사위가 참 괜찮다고 느껴서 좋아했지만 결혼이라는 건 사랑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가족 간의 화합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게다가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 앞에서 전혀 소리 못 내고 내 편을 들어주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 이후에도 내가 혼자 다 싸워야 하는 건가 싶어서 두려웠다라고 말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 여러 가지 물음이 떠오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쏟아낼 수 있지 하는 놀라움도 있고 아들은 어째서 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죠. 어쩌면 남자친구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엄마의 돌발 발언에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이면 결혼 후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집 쪽이든 신부 쪽이든 부모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이는데 자녀가 조용히 있으면 그건 사실상 동조로 느껴질 테니까요. 김경성 님도 물론 남자친구가 딸을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진행해 왔으니 마음은 좋았겠죠.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사람이 우리 딸을 앞으로 지켜줄 수 있는가, 시어머니의 공격에서 막아줄 수 있는가를 본 결과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첫 모임 자리에서 사실상 파혼을 결정해버렸고 돌아올 때도 크게 후회는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딸이 보인 반응도 확고했기 때문이죠. 딸도 지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기는 힘들겠다고 느낀 겁니다. 물론 예비 시어머니는 식사 자리 끝자락에 태세를 바꿔서 내가 기강 잡으려다 실수했다. 그냥 장난스레 말한 거다. 정말 저희 아들이 사람 좋으니 결혼 잘해보자 같은 얘기를 했다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들, 특히 수준 차이니 더 좋은 혼처니 하는 표현은 주워 담기 어려웠겠지요. 거기에다 아이를 대동해와서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예비 며느리의 젓가락질이 망측하다고 깎아내린 장면까지 겹치니 도무지 다시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경성 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딸은 어릴 때 손가락을 다쳐서 젓가락질이 살짝 어색할 뿐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똑부러지고 능력 있는 아이다. 그리고 우리 집 재력도 만만치 않으니 괜히 기죽으실까 봐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차이 운운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자 그 집 사람들이 그제야 나니 그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하는 반응을 보였대요. 그래서 김경성 님이 우리가 왜 그런 걸 다 미리 말씀드려야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상처 주는 말씀을 안 하셨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젠 늦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응했고요. 그야말로 파국이죠.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는 떠나가는 김경성 님 가족을 붙잡으려고 한 번만 봐달라. 괜히 한 말이었다 대거를 했지만 김경성 님은 냉정하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도 한동안 많이 울었지만 결국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어머니 성격이 저 정도라면 나중에 살아가면서 더 큰 고통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했다고 해요. 듣고 나면 저런 상황이면 누가 봐도 파혼이 낫겠다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만 그렇지 남자는 괜찮았다면 결혼을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시부모와의 충돌은 어느 정도 있게 마련이고 그것 때문에 당장 파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게 보통이니까요. 그렇지만 김경석님 쪽 이야기로는 예비 사위가 자기 어머니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고 딸을 보호해주거나 함께 맞서주지 못하는 모습이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조금 심한 말을 해도 애인이 될 사람이라면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막아주거나 자리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저 멀뚱히 앉아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으니 이후에도 딸이 혼자 다 견뎌야 하나 하는 걱정이 너무 컸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부딪혀보고 겪어보니 혼인이란 게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갑을 관계로 보려든다면 어차피 오래가지 못하겠다 싶어서 과감히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뒤로 김경석님은 물론 시가 쪽에도 잘못이 있었지만 나 역시 그 자리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크게 말한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한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더 심한 말을 듣기 전에 끝낸 게 옳았다고 본다라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자녀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고 열린 태도로 상대 집안을 대해야 하는가, 또 반대로 만약 상대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어디까지 참아줘야 할지 고민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첫 만남부터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할 정도면 결혼 후에는 어떤 갈등이 휘몰아칠지 모른다고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김경석님 가정은 차라리 지금 끝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터진 사례겠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 집안이다라는 얘기에 믿고 만났다가 실제로 모임 자리에 가보니 꼬투리를 잡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거나 반대로 너무 야박한 조건을 들이밀어서 어이없었던 일 말이죠. 또 요즘에는 반반 결혼이니 서로 부담을 어찌 나누느니 그런 얘기가 많긴 한데 그걸 떠나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석 님이 솔직히 우리 딸이 그 집안보다 딸려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하며 인사하고 맛있는 식사 한 끼 하며 웃고 헤어졌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굳이 우리가 더 잘났다. 너희는 우리 집에 못 미친다. 같은 태도로 나오니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결국 파혼까지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결혼이 깨졌지만 내 딸에게는 미안함보다 오히려 덤마 아빠가 너에게 이런 말 들으라고 보낼 수는 없다는 마음이 컸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새삼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일이 아니고 두 가정이 함께 어울리는 길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또한 부모가 나설 때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당사자들, 특히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적당히 말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지영 씨 입장에선 결혼 전부터 이러면 결혼 후에는 오죽할까 라는 생각을 할 만하니까요. 혹시 이 방송 혹은 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맞닥뜨린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그걸로 인해 엄청난 불편함을 겪은 뒤 결국 깨져버렸다든지 아니면 겨우 풀고 무사히 진행했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신의 기준이나 전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젊은 두 사람이 힘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번 사연을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 하나가 생깁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뛰어나다고 해도 결혼을 앞둔 상대 집안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떠벌리면 그건 결코 좋게 끝날 리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품격은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걸 어기면 첫 만남부터 파혼이라는 극단적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경석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좀 속상했죠. 딸이 좋아하는 남자와 해피엔딩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깨져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돌아보면 차라리 이젠 그냥 깨끗하게 끝난 게 낫습니다. 딸도 빨리 마음 정리하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니.
이미 그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 우리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걸 보니 결혼 후에도 계속 충돌이 일어났을 게 뻔하잖아요. 저야 딸이 안 좋은 대접받으며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지금 이게 잘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라고요. 지영 씨 역시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긴 했지만 다음 날부터는 이제 조금 진정됐다. 다시 생각해봐도 저 집안 어머니와 나는 영 안 맞을 것 같다. 남자친구도 그렇고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며 마음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뒤 더 좋은 사람을 만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상대 집안과 싸우는 일은 없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가 혼인을 앞둔 상황이라면 이 사연을 교훈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 집안 앞에서 우리 쪽이 이만큼 대단하다 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선 안에서 표현해야지. 괜히 못난 소리만 늘어놓으면 분위기가 어긋나고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또한 반대쪽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너무 가만히만 있지 말고 어느 정도는 딸이나 아들 편을 들어주되 감정 싸움을 최대한 피하며 기건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을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 직접적으로 그리고 무참하게 공격이 들어왔으니 김경성님 가족이 받은 상처가 상당했을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파혼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서 오히려 상처가 길게 이어지지 않은 거죠. 이게 오래 미뤄진 상태에서 식도 올리고 난 뒤에 문제가 폭발했다면 더 복잡해졌을 테니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성님이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딸한테 미안한 건 그래도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끝나서 마음 아플 거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게 될 거다. 아이는 어릴 때 손가락을 다쳤음에도 늘 긍정적으로 살았고 착실히 돈 모아서 자기만의 공간도 마련했던 똑부러진 아이니까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낼 거라 믿는다. 그리고 이젠 부모로서 혼인의 앞뒤를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상대 집안의 말투나 태도도 면밀히 파악해야겠다는 걸 깨달았다라고요. 듣고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은 남녀가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나 형제들, 더 나아가 친족들까지 얽히는 일이니 한쪽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가 둘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더 낫다. 너희는 별로다 같은 식의 우위를 주장하려 들면 그 순간 벌어지는 갈등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를 길게 나눴는데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이나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도 처음 만남에서 너무 황당한 말을 들어서 싸움이 났다라든지 그래도 겨우 봉합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든지 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늘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게 한 가지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이번 사연은 끝이 파혼이라는 결론으로 흐른 만큼 꽤 충격적인 편이었어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은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딸이나 아들을 둔 부모라면 자녀의 상대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태도로 나오지 말자. 그리고 만약 그런 태도를 만난다면 과감히 끊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김경성님과 지영씨 입장에서는 씁쓸한 추억이 됐겠지만 오히려 지금이라도 그 가시밭길에서 벗어난 게 다행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결혼해서 이런 급차이나 집안과 집안의 능력 비교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사람 간의 존중과 대화 방식이 더 큰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후자를 더 중요하게 보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예비 시어머니처럼 우리 집이 최고, 내 딸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적잖은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댓글로 함께 나눠보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은 여러분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삶에 대한 생각을 넓혀갈 수 있다고 믿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
그리고 가족과 가족이 부딪히는 여러 순간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